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참 많이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서 거기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억소리가 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돌고 있죠. 그러면서 덩달아 이 수도권 남부권에 있는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회사의 셔틀버스가 서는 이 셔틀버스 역세권, 서세권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과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매주 목요일 2시에 찾아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제가 박사면서 이 방송을 지금 18년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고민, 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윤환 대표님 재개발과 관련된 박사 이제 학위를 취득하셨잖아요. 특히나 이 재개발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이 시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야기 나누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갖고 계시는 한강변의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먼저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걷기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는데요. 저는 자전거를 2대를 갖고 있어요. 한 대는 그야말로 좀 이렇게 좀 빠른 속력을 내기 위한 그런 그 자전거고 또 하나는 전기 자전거예요. 근데 전기 자전거가 좀 오래돼서 어저께 전기 자전거를 바꿨는데 바꿔서 한 거는 뭐냐면 좀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몇 시간 동안을 좀 타보고 옛날 기술보다 훨씬 좋아졌겠죠. 아무래도 전기의 힘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 건강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좀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자전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 부고장도 날라오고 안 좋은 소식 들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스스로 좀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활동 무대 중에서 세미나를 오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머릿속에 좀 개운하게 많은 것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석오조 정도는 된다. 세미나 오시면 여러 가지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재미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신청하셔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운동 삼아서 슬슬 걸어서 서울 숲역 있는 데 근처로 걸어보시고 또 세미나 가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도 얻어가시고 일석오조가 무엇인지 한번 챙겨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죠. 5월 9일 중요한 날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앞두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이제 매물 잠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이 5월 9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대표님.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5월 9일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됐습니다. 일단 우선 아셔야 될 거는 5월 9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날까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청만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앞으로 다주택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좀 규칙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매물이란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꺾여지는 추세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놓을 사람은 대 나누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내놓을 사람 다 내놨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라는 부분에서 생각하면요. 전세 매물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감소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출 규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세가 물건이 적어지면서 결국은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겠죠? 자, 일단 매물이 일단은 없다. 중과 안 할 거야. 차라리 중과해서 세금을 더 내느니 안 팔 거야. 아니면 증여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질 텐데 이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답습을 해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는 강풍처럼 이솝 우화에 나오죠. 외투를 벗기 위한 방법 중에서 바람을 세차게 불어서 외투를 억지로 벗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못했죠. 하지만 햇볕이죠. 이제 햇빛으로 뜨겁게 쪼이니까 스스로 이제 옷을 벗게 되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서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다주택 중과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정책보다도 조금 더 나은 정책이 뭔가를 한 번쯤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매물이 안 나올 게 뻔한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과 유예를 좀 더 할 거냐라는 부분부터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바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이 중과 시점부터 정부가 굉장히 매일매일을 통계 삼아서 좀 지켜보면서 좀 유기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에서 또 어떤 추가 대책,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그 대책이 나오면 저희 방송에서 또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또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2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수 있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냐 그리고 재개발 빌라냐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입지와 사업 속도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뭔가를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것 같은데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다세대 주택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께 어떤 곳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이윤환 박사와 함께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자, 재건축과 재개발, 재개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재건축하면 아파트를 이제 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바꾸는 개발의 형태 아니냐. 재개발은 빌라 같은 형태를 아파트로 바꾸는 형태가 아니냐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본적으로 이 모습은 아니에요.
원래대로 따진다면 도정법 하에서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 시설, 양호한 기반 시설은 이렇게 반듯한 도로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죠? 이 안에 대체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을 것이고 좀 삐뚤삐뚤한 도로다. 좀 이렇게 다라고 한다면은 열악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재개발. 극히 열악한이라는 그 도정법의 내용이 또 있어요. 그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전면 개발일 수도 있고요.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부분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정법에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나눠지는 부분의 내용은 결국은 기반 시설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 기반 시설을 생각을 해보면 도로가 정말 정형화되게 반듯반듯한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과연 반듯반듯한 도로가 언제 나왔냐라고 한다면 아마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동사업지 개발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영동사업지라는 거는 영등포 동쪽에 있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부터 해서 개발 사업을 이루는 게 전체적으로 그 중에 센터가 이제 강남 일대긴 하는데 어쨌든 영등포 동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를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곳곳에 특히 이제 한강변을 토대로 해서 그 이제 아파트를 건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반듯반듯한 곳에는 아파트가 있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연상을 하는데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 실익은요 구분은 어쩌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라든지 아니면 반포라든지 또 잠시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뭐 정말 한 최하 3, 4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현재 모습이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이 형태인데 빌라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곳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뭐 한남 뉴타운이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20억이 훌쩍 넘고 30억 이상도 되는 그런 곳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구분하냐면 그래 재건축은 좀 비싸. 재개발은 좀 싼 곳이야. 그래서 투자액을 갖고 비교해 봤을 때 투자금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아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재건축도 꼭 강남 아니래도 이런 식으로 뭐 저쪽 가양동 쪽에 있는 단지라든지 거기 이제 소형 아파트 단지로 많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여기도 소형 아파트 단지로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를 한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억 안쪽에 작은 소규모 몇 억 정도의 투자는 이런 식으로 노원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뭐 가양에 있는 아파트 또 그렇지 않은 곳들에도 어쨌든 좀 이렇게 강남 쪽하고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쪽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갖고 비교를 한다 이거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지역의 차이인데 이게 그래요. 아까 같이 재개발 재건축 차이를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야말로 범접될 수 없는 너무 가격이 비싼 이런 곳인데 굳이 재건축을 한다고 쳤을 때 금액이 좀 작게 들어가는 곳이 이쪽 그 노원구라든지 가양동이라든지 이쪽이니까 이쪽과 이런 여기 있는 재건축과 그렇지 않은 재개발을 비교를 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뭐 이쪽 뭐 노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쪽 양천구라든지 뭐 이쪽 근처에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실익을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구역 자체가 조금 더 좋은 구역이다. 예를 들어 뭐 용산에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진구에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시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비싸다라고 여겨질 만한 곳의 재개발과 그렇지 않은 재건축을 비교를 한다면 둘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게 나중에 이익이 클 거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시세가 비싼 곳이 훨씬 유리한 곳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토대로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투자의 실익을 따지게 된다면 아파트라는 거는 굉장히 투명해져요. 실질적으로 진행해서.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재건축해서 내가 몇 평을 얻는 데 있어서 추가 분담 얼마를 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한 15평 갖고 있는데 뭐 한 6, 7억을 더 추가 분담금 내서 그 새 아파트 24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6, 7억을 더 내도 지금 이 오래된 아파트의 시세에서 그 정도 더 내도 내가 이익될 만한 게 한 1, 2억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너도 나도 동참하고 뭐 찬성하고 그럴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 부분은 결국은 아파트가 이 투명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봉착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은 뭐 투명하지 않고 좀 어둡냐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건축처럼 너무 단순한 논리에서 접근하지는 않다. 약간 좀 복잡, 다양한 속에서 하긴 하는데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빌라를 갖고 있을 때 평가받는 방식, 조합원의 분양금액 이런 거를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재개발 빌라, 재개발 구역의 빌라가 그렇지 않은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지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따진다면 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뭐냐라고 한다면 지역이다. 즉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될 건데 라는 부분이 결국은 최종 목적이고 최종에 대한 이익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한 것처럼, 그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그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실익을 논할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한 가치, 그 지역의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짜리가 될 건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이익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많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프리미엄이 많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 실투자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만약 사업이 좀 빠른 시간에 생각하는 것보다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곳을 좀 노리는 거 좋은 지역의 바탕을 깔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을 좀 확고하게 지역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나중에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게 큰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입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파트들의 현 시세,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테고 그 지역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12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강변 지역 분석 어디가 좋은 입지인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2024년도에 영등포구 대림동 967-2에 테라펠리체를 다세대 주택을 매수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이제 다 개발 막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산 빌라도 미래 전망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이제 전세 입자가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 팔고 다른 구역으로 좀 옮길까? 재투자를 해볼까 하고 문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 네. 주신 게 영등포 대림동의 967-2번지 테라펠리체라는 다세대 주택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전세 만기를 두고 한 번 더 좀 가져가느냐 아니면 매도하고 좋은 곳으로 갈아타느냐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2024년에 이제 다세대를 매입을 했어요. 네, 위치를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그 한림대학교 네, 강남 성심병원, 뭐 대림 성묘병원 뒤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자, 뭐 신안산선이 이제 항상 공사 중인데 뭐 이런 데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뭐로 자르냐면 이 기반 시설 도로로 이렇게 커트를 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말씀하신 그 테라펠리체 대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요 블럭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 대림 교회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네, 지금 테라펠리체도 있고 옆에는 또 상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사실은 그 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동의율이 높냐라고 한다면 이 다세대, 연립 뭐 이런 거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재개발을 원해요. 네, 근데 이제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특히 교회 이런 분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블록 자체가 만약에 이 근처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블록을 사이에 두고 요쪽 같은 경우는 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소리냐면 이게 도로가 있는데 도로 빼고 그러면 내 것만이라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여기랑 연계성을 가지기에는 이 도로가 지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얘를 편입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는 있는데 얘 자체로도 요즘은 그런 재개발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단지가 구분이 돼요. 도로로. 이쪽 블럭, 이쪽 블럭. 그래서 이쪽 블럭은 이쪽 블럭대로 개발, 이쪽 블럭은 이쪽 블럭대로 개발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발 구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테라펠리체 대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교회라든지 상가라든지 이거하고 같이 어울려 있어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얘는 굉장히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를 편입을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항상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제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해 보면 안 되는 사례가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뭐 얼마에 샀든 또 지금 시세가 뭐 올랐든 떨어졌든 구분하지 말고 과감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빌라란 게 그래요. 빌라를 사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라면 만약 그게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나중에 이슈나 뭐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빌라를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네, 예, 만약에 그게 뭐 강남이다, 스리룸이다 이런 거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워낙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체제로서 이 집을 자꾸 더 이상 지을 집은 없는데 얘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얘는 타겟 자체가 그냥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갖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지역, 조금 더 개발 가능성 있는 곳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표님, 그러면은 세입자가 지금 만기 다 돼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입자를 이제 만기에 맞춰서 새로 매수하는 분이 재계약 이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세입자 의견을 갭 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 있었고 아예 내보내고 이렇게 팔아. 아닌데 일단은 갭 투자는 아파트가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여기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럼 그래서 세입자 동의만 아파트를 얻어서 제외한 보여주고. 네. 것들은 네. 지금 현재 세입자가 네.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갭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얼마 이렇게 투자되는 아. 거니까 아마 매입을 할 때 또 그렇게 매입을 하셨을 것 같고. 아, 그러면 제가 처분을 한 뒤에 대표님 네, 찾아뵙겠습니다. 세미나 오시고 네. 그다음에 좀 좋은 지역 이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뭘 겨냥을 해도요. 이게 정말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역, 즉 아파트 시세가 얼마가 될 건데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의 알겠습니다. 희망은 있으니까 네. 매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네, 왜 이번에 좀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일러드렸으니까요. 좀 빠르게 또 매수할 분 찾아서 잘 넘기시고 그 이후의 투자 전략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2015년에 보류지 분양권으로 상속을 받았고, 네. 16년도에 그 아파트 분양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때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2028년에 만기가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집은 마포 그랑자이예요. 네. 예, 이거를 팔고 네. 다음에 저기 부산의 남천 서밋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걸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떨지 지금 이제 제가 서울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네. 그거를 팔고 그 부산으로 바꾸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네. 이 집을 그때 8년 임대가 끝나면 그 월세를 이렇게 다시 임대주택으로 해서 네. 월세를 더 받고 싶거든요. 네. 월세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서 그게 좋으면 그걸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걸 교체하는 건 또 어떨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 네. 21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샀어요. 근데 이 집을 28년도 그 장기 임대주택 끝나기 전에 팔게 되면 그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네. 조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분양권 상태로 상속을 받으셨고 네네. 2020년부터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해 네네. 놓은 집이 마포그랑자이가 하나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1년도에 부산에 거주 네. 중인 주택을 하나 더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네. 이게 세금 관계가 좀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28년 만기에 내가 살고 싶은 집 부산에 이제 남천 서민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지금 있는 집을 그냥 월세로 돌려서 받아보면서 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게 낫느냐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부산 사투리가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부 때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네. 부산에 해양대학교라고 있죠. 네. 네, 그 영도에 있어서 예. 거기 항해학과를 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네. 저는 또 소개팅도 받고 뭐 해가지고 결혼한 지도 벌써 저도 32년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저희 저 처가 사투리- 식구들도 네, 거기에 네. 있어서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아요. 남천동이 어딘지도 알고. 네네네. 왜냐하면 거의 저희 처남이 삼익비치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 근처구에서 너무 잘 알거든요.
아, 예. 자, 일단은 네.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신 게 마포에 있는 그랑자예요. 네. 자, 이대역 바로 옆이고 예. 2020년에 지은 한 1300세대 아파트인데 네. 얘하고 부산에 있는 광안리 근처에 있는 남천동에 있는 지금 새 아파트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무조건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걸 팔고 네. 남천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가신다. 물론 네. 내가 거기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네. 물론 내가 꼭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주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투자적인 개념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거와 부산에 있는 그 남천도에 있는 아파트하고 절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얘가 가치가 너무 뛰어납니다. 그러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집 자체가 네. 그때 상속 받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상속을 받아서 세 네. 명이서 공동 명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8년쯤 됐을 때 네네. 그 명의를 애들한테 매매로 해서 다 제 명의로 매매로 사가지고 제 명의로 그냥 혼자 명의로 해가지고 단독으로. 네네. 뭐 그런 방법이 그냥 있을 수도 계속 있겠는데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자녀가 네. 몇 년생 정도예요? 둘 다 21살, 22살. 21살, 22살. 일단 성인이긴 하니까 네. 뭐 이거를 매입을 한다. 아니면 둘 거를 매입을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요. 네. 사실은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자녀들이 커가면서 네네. 자기 집들이 필요한데 네네.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네네네.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걸 네. 팔고 부산으로 살 이유는 네. 없기 때문에 아. 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하나하나 네.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잖아. 2020년에. 네. 요거를 그리고 나서 2028년까지 8년짜리 네.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소득세법 시행 152 20항에 의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그럼 뭐냐면 부산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2021년에 샀어요. 이제 세금이 어쨌든 나왔어요. 네. 그럼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네. 비과세인데 네. 그 비과세 기간은 얘가 8년이 지나면 네. 자진 말소가 돼요. 네. 그 말소 이후에 5년까지도 그건 유효해요. 아.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있죠. 아. 그 전에 매도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자녀들 아. 거를 내가 돈을 주고 내 지분으로 가져올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아예 다 팔아서 네. 그죠? 만약에 그게 또 판다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자녀들은 자녀들 자산이 돼요. 그게 네네. 현재는 상속에 의해서 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네. 자녀들한테 증여를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네. 더 세법적으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도 저는 보유하는 게 우선 낫다 생각을 하고요. 아, 더 많이. 네. 네. 왜냐하면 자 우선 그냥 뭐 참고 삼아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빨리빨리 네. 해서 뭐 굳이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없지만 네. 부산이 그래요. 뭐냐면 지금 광안리 근처로 해서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바다가 보이는 쪽에 여기 상해비치하고 여기 남천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도 있고 이쪽 그 수영만 쪽에 네네. 센텀이라든지 또 네. 이쪽 근처에 있는 해운대 쪽에 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센텀 그리고 그 말이라든지 이런 수영만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한때는 올랐다가 가격이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비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네네. 이게 그 생각하는 것보다 그 월의식 갖고 이렇게 뭐 강남처럼 이렇게 가격이 여기는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곳은 너무 싸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조금만 흘러 들어가서 요 안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지금 막 15억에서 20억을 하는데 네네네. 이게 새 거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뷰가 좋아서 이게 20억에서 20억, 30억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미
이쪽 그 수영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형 평형이 20억에서 30억 안쪽으로 묶여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내가 치고 올라가려면 옆에 있는 것들이 좀 싸야 저기 같이 비싸지면 도는데 싼 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아파트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아, 상대적으로 네. 지금 이 마포 네. 이게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신은 없는데 빨리 가보죠.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한강변에 있는 구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보면은 일단은 강북에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그 여의도하고 종로 중구하고 사이에 이제 공동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재개발돼 가지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은 옛날에 이쪽 마포를 지나서 서대문 지역 또 은평구 지역하고는 가격 편차가 점점점 벌어져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마포 일대가 전체적으로 한강변 일대이기 때문에 이런 네. 한강변 일대 아파트 시세는 점점 높아져요. 아, 한강변이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네. 일단은 마포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워낙 강세기 때문에 지금 네. 마포 그랑자이는 일단은 이대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예,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부가현 뉴타운도 그렇고 뭐 마르프라든지 마포 애옥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시세하고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워낙 지하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가격이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얘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항상 네. 큰 틀로 봤을 때 얘가 마포에 있구나, 새 거구나, 지하철역 근처구나라는 장점 때문에 가격이 네. 안 무너지는 반면에 남천동은 지금 당장은 새 거고 네. 뭐 그 바다가 보이고 다 좋지만 그걸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얘를 놔두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부산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뭐 지금 또 집이 있으니까 2년 거주하시고 아직 네. 시간은 충분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28년도에서 5년 추가로 더 그까지 그 안에까지만 팔면 그 거주 때 비과세를 비과세인 써먹을 거.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저는- 시간이 너무 충분한데 그 안에 네.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녀들 명의로 해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네. 다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네네.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그걸 제일 줄이고 그러고 다른 거로 뭐 매입을 할 게 날 건지 네. 아니면 아까 방식대로 자녀들 명의 있는 거를 내가 직접 부모 자식 간에 싸게 살 수 있으니 네네.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네. 더 면밀하게 세금적인 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네. 검토하면서 해도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자녀들이 지금은 아직 나이가 네, 20대 네. 초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몇 년 지나도 괜찮다. 몇 년 지나는 아, 동안 네. 얘가 네.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것 네. 때문에 제가 좀 보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아시겠죠? 아, 네. 이게 작전을 잘 짜는 거예요, 뭐든지. 이 축구에서 도움이 많이 이기려면 됐습니다. 선수만 잘 뛰는 게 아니라 감독이 잘해야 되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이 그래? 이런 그 상황에서는 내가 우선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마포구 있는 네. 그랑자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세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안에 뭐 네. 최소한 한 뭐 5년 정도 네. 안에 이렇게 좀 잘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 안에 네. 한번 세미나에 오시면 시간이 네. 돼서 그러면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려 보도록 좀 해볼게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음에 막 여유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28년이라 조금은 조급하신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끝나고 5년 동안 더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가져가시면서 고민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동작구 본동 그 노들역 앞에 있는 극동 강변 아파트 34평이 한 14억 5천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송파구 쪽에 그 풍납동에 있는 대아파트 33평이 13억, 그리고 어디야, 오금동 송파 두산일부 24평이 한 13억 5천 정도 해요. 네. 이 세 곳 중 어디가 좀 좋을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13억에서 한 14억 5천 정도 사이에 포진이 되어 있고, 하나 보신 거는 동작구 본동에 있는 극동 강변 아파트 34평형. 또 하나는 풍납동 대하의 30평형짜리가 이거는 13억. 그리고 오금동으로 가면 송파 두산 위부는 평수를 좀 줄여야지만 20평형대가 이제 13억 5천. 과연 어떻게 네. 내 집 마련하는 게 그래도 돈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아파트를 어디를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우선 아파트를 고르는 것 중에 항상 그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네. 네, 좋은 구는 뭐냐면, 우선 지금 보신 게 하나는 동작구 본동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동작구를 보셨고,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송파구를 보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 동작구와 송파구의 공통점을 따진다면 일단 한강변에 있는 그 구예요,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좋은 선택 안에서 지금 구별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를 보면 이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대하 아파트잖아요. 우선 이 풍납동이라는 지역으로 따졌을 때 송파구에서 따진다면요, 이게 그래요. 물론 송파구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거는 잠실일 겁니다. 그잖아요. 예. 저 잠실 말고 뭐 가락시장역이라든지 오금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대세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풍납이에요. 그러니까 풍납이 왜 조금 왜 저평가돼 있나 이렇게 보면은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풍납하면은 우리 유적지들이 많이 나오는 풍납 토성지구 안에 놓여 있어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 빌라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하려 치면은요, 땅 파다가 도자기 나오고 유물 나오고 뭐 해가지고 개발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잘 가속화 되려면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압구정이라든지 잠시라든지 이런 하다가 보면은 유물 하나둘 왜 안 나왔겠어요. 하지만 대량으로 저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천으로 됐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도자기 나오고 유물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개발이 좀 더디 움직이게 됐다. 풍납 토성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하 아파트가 보면은요, 여기는 이 특색이 아파트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송파기 때문에 어쨌든 비싸. 자, 그런데 가격으로 생각해 보니까 송파인데 그래도 이 정도 금액선에 사야지 해가지고 해서 대하 아파트를 보니까 그렇게 큰 단지도 아니고 그렇게 지하철역 가깝지도 않아요. 이해되죠? 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경쟁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만한 입지에 놓여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풍납동이 그냥 송파구라는 거는 좋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풍납동에 있는 곳의 아파트 시세가 그리 막 올라갈 만한 어떤 희망은 별로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요. 네네. 자, 또 하나는 그렇게 이 근처에서 아까 13, 14억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고 송파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신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송파 쪽 이 아래쪽을 보니까 이 오금동 쪽에 아파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금역이라는 데 지하철역 가까우면 좋은데 여기하고 조금 그 거리가 먼 상태에서 성내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또 마찬가지 지하철역하고 멀고 좀 새 거긴 하지만 좀 외로워요. 얘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은 풍납동에 있는 곳이라든지 오금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조금 더 그냥 송파구 관내에 있는 건 맞는데
뭔가 좀 아파트 단지로 막 구성되거나 가격이 막 올라가거나 이렇지는 않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본 것처럼 내가 그래도 송파구에 사는데 13억에서 14억 정도 되려니까 찾다가 이 아파트에 한 것처럼요. 다른 분도 똑같아요. 찾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송파구라는 넓이의 틀은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가 좀 주도권을 가져갈 만한 가격 상승 여력은 약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 어쨌든 송파라는 것만 합격점이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여기보다는 뭐 어찌 보면은 송파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면요 동작구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동작구도 오른쪽에는 서초구 반포동 쪽이고 동작구 전체로 봤을 때 흑석동이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본동이라든지 이쪽이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늘어나요. 네.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여기 보신 거는 노들역 근처에 있는 극동 강변 아파트예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아까 네. 같은 경우는 송파라고 하더라도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 아닌 반면에 얘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하철역 특히 9호선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가 갖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은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 거기다가 지금 얘가 재건축을 해요. 네.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을 해서 사업이 굉장히 빨리 가요. 예, 여기 세대수도 크지 않고. 지금처럼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입지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괜찮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송파구가 아닌 동작구이지만 한강변이라든지 지하철역권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두 번째, 얘는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사업마저도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재건축돼서 지금 현재 14억 5천에 추가 분담금 뭐 한 6억을 낸다 손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개념은 평당 1억은 갈 수 있는 곳은 아닌가. 단지가 좀 작다고 손 치더라도 지하철역 가까운 장점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면 충분히 여기서 이득은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신 것 중에선 이쪽 노들역 앞에 있는 극동 강변을 강추를 하고 싶으니까요. 여기를 빨리 해서 지금 내일 모레 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니까 그 안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송파라는 지역명에 약간 마음이 좀 쏠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또 미래 가치를 조금 따져보면 오히려 동작구 본동에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금매 나오는 거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꼭 좋은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자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뭐 일단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100% 200%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냐라고 한다면 아쉬움이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야, 이 오프라인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지? 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오프라인을 넘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넘어서 세미나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의 이 한계점, 온라인에서의 한계점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저한테도 기대가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참여를 하신 분들마저도 사실은 세미나 오셔서 해결을 주신 분들을 많고요. 또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금처럼 한강변 소액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된 개념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얼마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해보면 정말 멋진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에서 못 다 다루는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날이 좀 흐리지만 그래도 밝은 마음으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